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지난 5일 워싱턴 DC에서 공동으로 제1차 한미 전략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이 포럼에 참석한 미국 조야의 중량급 인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를 향해 초강경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한때 대화 필요성을 역설하던 인사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 없이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 매파 인사들로 외교, 안보 진영을 구축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전례 없는 대북 압박을 가하고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워싱턴 DC에서 북핵 문제 관련 한미 중량급 전문가들이 참석한 전략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우선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했던 리처드 아미티즈는 북한 정권 교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아미티즈 부장관은 오랫동안 우리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 그들의 태도 변화를 원하고 북한 지도부를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왔지만 더 이상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의 핵무장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정권 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지에 대한 논의에 매우 관심이 있다면서 북한 문제를 다뤄본 개인적 경험으로 볼 때 두 가지가 그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이고 다른 하나는 마카오 은행에 대한 북한의 금융줄 차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이 언급한 마카오 은행은 미국이 2005년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예치된 북한 정권의 자금을 묶었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인권 문제 제기와 금융망 봉쇄가 북한 정권이 가장 아파하는 사례라는 게 그의 위견입니다. 그는 1999년 3월 빌리 클린턴 대통령 당시 미 정부의 북미 기본 합의가 불완전하며 엄격한 상호주의와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협상과 봉쇄의 두 단계 대북 정책을 담은 아미티지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이 포럼에서는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높일 게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초유의 압박을 즉시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빅터차 CSIS 한국 석좌는 현재 대북 제재로는 중국의 북한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바꿀 수 없다며 미국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하나의 기업만 제재할 게 아니라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에도 세컨더리 보이콧 동참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도 이달 초 유엔 안보리가 내놓은 2325 제재가 기존 2270호의 한계를 넘어서긴 했지만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압박을 가함으로써 한층 포괄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이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 도입에는 반대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와 육자 회담 미국 대표 단장을 역임한 그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동조를 끌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극한 대치를 하는 치킨 게임으로 가게 되면 중국의 보복으로 미국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힐 전 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인 전략적 인내와 확장 억제로는 북핵 해결에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들은 슬로건은 인내, 전략적 인내라는 개념인데 앞으로 트럼프 정부 4년 동안에는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도록 놓아둬선 안 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껏 해온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트럼프 정부가 출범 후 염두에 둘 수 있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북핵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도 한국은 국내 총생산의 2.6%를 방위비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동맹국 중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설명한 뒤에 그러나 한미동맹은 비용과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으며 미국이 돈 때문에 한국의 방위를 돕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부시 행정부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 그들의 태도 변화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해왔는데 더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지금의 핵무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정권 교체이다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과거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대화의 중요성을 끝까지 강조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미국 주야 인사들이 얼마나 북한 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김정은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아마 과거와 같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러한 시도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